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전북 일자리 종합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난 사람입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뜻으로 나이 50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역사의 굴곡과 함께 해온 지방행정연수원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7일이었는데요. 오늘 일요일에 만난 사람에서는 지방행정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인큐베이터 양성소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준하경 원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관한 이야기 또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7일이었죠. 지방행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 행사를 또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다고요. 예, 저희 정정섭 행정자치부 장관님도 내려와 주시고 특별히 도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송하진 지사님께서 찾아주셔서 축하를 해주셨고 또 이선홍 전북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들 또 역대 원장님들 연수기관장님들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별히 이제 전북 혁신도시에 12개의 기관들이 같이 있거든요. 예. 그 기관장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고 저희 정정숙 장관님께서 특별히 붓글씨를 잘 쓰시는 명필이세요. 예. 그래서 현재 국가지 원기 현명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원동력이다 하는 그런 효를 주셔서 그 제막식도 가지고 또 50년사 역사를 기록한 50년사 헌정식도 가지고 아주 뜻깊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 지난 이제 반세기죠. 50년이면 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인재들을 교육해 오시고 지내오셨는데 전국의 지자체 5급 이상 그렇습니다. 그 간부급 공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행정연수원은 기본적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양성하는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 전문 훈련 기관이고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수요가 많지만은 지방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이제 적은 예. 규모. 이런 경우에는 전문 교육 과정이라든가 여성 리더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외적으로 지방 연수원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교육 내용은 주로 뭐 어떤 내용들을 좀 가르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그 소양이랄까요. 국가관, 공직관, 사명관, 공주윤리 이런 공직 기반 가치를 중심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행정 관리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특히 우리 지방 공무원들은 국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방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어떤 교육이든 사람마다 또 그 가지고 있는 지위마다 교육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직급별로 교육이 다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예, 예. 판넬 한번 보시죠. 저희 연수원의 주요 교육 과정을 보면은 크게 이제 장기 과정과 기본 과정과 전문 과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장기 과정은 고위 정책 과정, 고급 리더 과정, 중견 리더 과정, 여성 리더 과정이라고 해서 직급별로 이렇게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기본 과정은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을 하면은 승진자 과정이라고 해서 아주 5급 승진 후보자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과제 시책이라든가 직무 전문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문 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외국에서 예. 한국 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공무원 과정도 있고 또 이런 모아서 하는 집체 교육 과정도 있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로 교육받는 그런 사이버 교육 과정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올해 2015년 총 6천여 명 이상이 수료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6,800명 정도 수료를 시켰습니다. 지난주까지요. 예. 표에 보면은 국내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에서도 좀 인기가 있고
뭐 지방 선출직에 관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교육까지 어떻게 이게 진행을 하게 되나요? 요즘 이제 K-팝을 비롯해서 한류 열풍이 뜨겁습니다만 예. 사실 행정 한류라고 해서 한국의 선진화된 행정을 배우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관심과 열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GDP 규모로 봐서 세계 10대 그 경제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에 아주 한국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그리고 또 유능한 공무원 양성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 찾아와서 우리들의 경험을 좀 전수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개도국들 요청이 많아서 저희 지방행정연수원은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1996년부터 지금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86개국 저희들이 한 4천 명 정도 이상의 개도국 공무원들을 양성해서 배출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행정 한류 참 들을 때마다 신기한데 이게 또 외국과 국제 교류적인 측면에서도 또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직접 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북경대하고 칭화대가 양대 명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방행정연수원이 칭화대하고 2006년부터 자매계를 맺고 저희들이 그 활발한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는 제가 직접 중국을 다녀오게 됐는데 매년 한 차례씩 칭화대와 저희 연수원이 공동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번갈아 가면서 방문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양 국가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모여서 지방행정의 미래 서로 양국이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그 자치단체, 또 일본의 그 자치대학 같은 교육기관하고도 저희들이 MOU를 맺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지방행정에 여러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제협회가 있는데 UCLG라든가 IASIA라든가 이런 국제기구회의하고도 저기 연대를 하면서 지방 행정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 또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일본은 좀 그 지방자치라든지 도별로 자치가 좀 잘 돼 있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중국과 일본 좀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일본은 자치에 관해서는 경험이 굉장히 오랜 나라이고 중국은 사실은 아직은 지방자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다만 중앙집권적인 국가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렇죠. 지방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국가가 경제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겪었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그 도시화에 따른 여러 어려움 이런 거를 겪고 있습니다. 또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수요에 있어서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양국 간에 교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자치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배울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넓혀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ICT라는 게 이제 융복합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커뮤니케이션 또 인포메이션 기술 ICT. 네.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그 발전된 전자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력을 행정에 조금 접목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실제 뭐 민원 24시를 통해서 민원 수료를 깬다거나 또 관세 행정 보시면은 그 세관의 여러 가지 업무 절차들이 아주 전자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국제공항에 가서 출입국 수속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받습니까? 또 외국하고 비교하면 이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외국인들한테 이제 전수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또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제 발전에도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뗀다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복지 시책을 함에 있어서 수급자 관리라든가
중복 여부 뭐 이런 거를 예.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결이 돼서 예. 한 컴퓨터에서 굳이 그 민원인에게 이 서류 저 서류 떼오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ICT가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 행정 서비스를 선진화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엄청난 발전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인터넷 기술이나 뭐 테크놀로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좀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한중 세미나의 주제가 예. SNS 시대의 소통 문제, 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행정에 있어서 SNS를 어떻게 적극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 논의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류 워낙 많이 듣던 말이라서 예. 무슨 노래나 드라마나 뭐 패션이나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행정에도 한류가 불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수에 참여하는 또 외국 공무원들이 좀 재밌어하고 흥미있어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개도국 공무원들은 이 대한민국이 불과 40년의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가난한 그 국가에서 예. 선진국으로 발전한 그 배경 비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곤 감소를 위한 농촌 개발에 대한 모델로서 1970년대 우리 한국이 시행했던 한국의 농촌 새마을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전자정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세계적이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국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인지 감탄을 해요. 네. 그래서 UN 그 공공행정 부분에서도 우리 지금 5년 이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자정부 또 HRD라고 해서 인적 자원 개발 부분, 특히 공무원 훈련 시스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최근에 또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많아서 그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하기는 요즘에는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거를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전자기기에서 그냥 바로 뽑아지더라고요. 예, 민원 24시 해서 예. 누구나 쉽게 안방에서 네. 민원서를 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역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을 주로 교육하고 계신 건가요? 올해로서 이제 민서사시 20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방행정을 하는 그 주체들이 공무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님들, 의원님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가운데는 공무원 출신인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공무 담임의 경험이 없는 그런 민간인들이 선출이 되시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공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기본 교육과 더불어서 국내 우수 자치단체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요즘은 지역 갈등들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CEO로서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그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 우수 의정 활동을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지방 거버넌스라고 해서 소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이 행정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공동체,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이분들 같이 모아서 이제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고 또 의사소통을 하는 그 기법 같은 거 이런 것도 함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지방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건 뭐 기본이고 이제 뭐 세계에도 퍼지고 있는 우리의 행정력인데 그동안 지방행정연수원을 다녀간 교육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연수원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50년이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버 교육도 예. 최근에 시작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연수원에 직접 와서 교육을 받는 인원은 한 7,000명 정도 한계가 있죠. 예.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한 30만 명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뭐 자기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사이버 교육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수료생이 한 4천 명 정도 불과했는데 2015년에는 한 15만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만 명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집체 교육을 통해서 한 27만 명 이상 교육을 받았고 또 매년 7천 명 이상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이 사입을 통해서 한 100만 명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저희 지방행정연수원은 그야말로 지방 인재, 핵심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주한 지 이제 2년째 됐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1호 입주 기관이에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서 저희 연수원이 이제 지방 이전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전 절차를 준비를 착실히 해서 2013년 8월에 전북 혁신도시에는 맨 처음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저희 연수원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전라북도 또 전주시, 완주군을 비롯한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이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수원은 어떤 의미에서 지방행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만든 이유가 지역균형 발전, 국가균형 발전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수원이 그러한 취지에 맞게 지역 발전에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육생이 우리 지역 전북 혁신도시로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런 이야기 듣는데 다른 기관보다는 좀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세요.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지역의 기관 단체장님들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입바람으로 하시는 소리는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장기 과정 또 5급 승진자 과정들 이런 분들은 94% 이상이 인근의 원룸에서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숙비로 지불하는 금액만 해도 한 28억 정도 되는데 그 밖에 이분들이 뭐 밖에 나가서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런 많은 그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상권에서 지불하는 비용도 그 이상으로 될 것으로 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은 도움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이제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식자재의 98% 이상을 로컬 푸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곳에 오시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오시니까 이곳에 무슨 농산물이나 특산품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셔서 막 사가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연수원 안에 구내 매점에 바이 전북 상품 코너를 개설을 해두고 있는데 색다른 지역 상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생들이 오가시면서 많이 사가시는데 지난 1년 동안 한 1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지역 상품들을 많이 사서 우리 고향분들한테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뭐 지역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생 발전을 위해서 이런 뭐 바이 전북 코너도 마련하시고 직거래 장터 이런 것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재능 기부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그 직거래 장터는 지난 추석이죠. 추석 전주 월요일 날 저희 연수원 럽에서 실시를 했는데 저는 당초에 좀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6시간 운영을 했는데 무려 3,500만 원 정도 팔렸어요. 아마 전북 도가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전북의 14개 시군이 함께 참여를 해서 아주 품질이 좋은 농수산물을 내놓은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성공을 이뤘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연수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 교육 과정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에 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도내 10개 시설에 28회 방문 봉사를 했고요. 5급 승진자 과정의 경우에는
총 식기 한 2,800명을 교육시키는데 매 기간마다 이렇게 방문 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0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또 희망 나눔 뱅크라는 이름으로 교육생들이 오시면은 기부금을 조금 냅니다. 그것을 모두어서 지금까지 한 40회 7,400만 원 정도 모두어서 인근 부르시설에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원 시설도 주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상생발전 8대 과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제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판넬을 준비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수원 시설을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인재 채용이라고 해서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의 99%를 이 전북 도민들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내식당의 로컬 푸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뭐 인쇄라든가 이런 그 용역 계약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와 더불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과 활성화 지원, 또 지역 문화 체험 실습 활성화, 소외계층 후원 및 나눔 활동 등 이런 8개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과 우리 전북 지역과 함께하는 연수원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그런 노력을 또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소통하고 상생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참여하는 또 이제 상생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전북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저희와 함께한 12개 기관하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이라든가 또 상호협력을 위해서 매달 한 차례씩 상생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또 위하자 나눔 장터라든가 교통 표지 개선판 표지판을 개선한다든가 뭐 등등 이런 다양한 안건을 가지고 정주 여건의 개선 또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보면은 위아자 나눔 장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장터인지 자세하게 좀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10월 18일 도성광장에서 열렸죠. 그래서 저희 그 혁신기관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증을 해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도 이제 지난해에서 2번째로 참석을 했는데 각 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나와가서 판매를 하고 그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장터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부 활동을 위한 그런 장터. 일종의 바자회 형식의 그 나눔 장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잘 됐나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막 대단히 성황을 이루어서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지방행정연수원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시고 또 실제 실천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취임을 8월 25일에 하셨습니다. 근데 전북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적응이 좀 되셨는데 이제 한 넉 달 정도 됐는데요. 뭐 전북이 예술의 고장이고 또 양반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마다 참 인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판소리 고장이라서 그런지 해학도 넘치시는 것 같고 제가 좀 사는 냄새가 난다 할까 아주 크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인간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주변에 볼거리, 먹거리, 뭐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행복하게 주말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떻게 좀 여러 군데 좀 다녀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2주에 한 번씩은 저 주말에 여기 남아서 저 혼자서 차 몰고 뭐 변산반도든 뭐 또 이렇게 주변에 한옥마을도 다녀오고 금산사도 갔다 오고 주변의 관광지를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음식은 좀 입에 맞으세요? 어떠세요? 뭐 맛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전북이. 그래서 아주 제가 먹거리를 아주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명예 시민증도 받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 오자마자 우리 송하진 시장님께서 저에게 명예 도민증을 주셨습니다. 도민증 받으시군요. 그리고 저는 실제 주민등록을 전주시로 옮겼습니다. 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명예 도민이자 전주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명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큰 애정을 가지고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방행정연수원장으로 네. 8월 25일에 오셨는데 네. 지방행정연수원장이 되시기 전에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예. 또 지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부지사라는 건 행정의 최고봉에 좀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곳에 계시다가 어떻게 이제 전라북도로 이렇게 좀 오시게 됐는지 전북에 대한 좀 애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그 1990년대 말인데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동서화합 차원에서 각 시도 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프로그램들이 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실무 과정으로서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자매결연을 맺는데 네. 예,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관 단체를 이끌고 자매결연 활동을 위해서 많이 전주를 왔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여동생이 이곳으로 시집을 와서 사돈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두 지역이 손을 잡고 경제적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그 동서 교류가 다소 이제 좀 정치적인 그런 차원의 예. 교류였다면 이제는 좀 경제적인 차원으로 넓혀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데 제가 착안을 해서 하여튼 전북과 경북이 이렇게 상생 발전하는데 제가 네. 가교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북과 경북이 좀 이렇게 손을 맞잡아야 되는 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요.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를 크게 이렇게 수도권을 머리로 생각한다면 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허리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축구를 보더라도 링크가 강해야 아주 실력 있는 강한 팀이 되는 거예요. 미드필드진이 강해야죠. 마찬가지로 예. 저는 수도권만 강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허리에 해당되는 경북과 전북이 손을 맞잡을 때 정말 강력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특별히 그게 단순히 그 수사적인 것이 아니라 서해안 경제권 시대를 맞이해서 새만금이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끄는 중추 지역으로 뜨고 예. 있을 테고 또 환동의 경제권을 대변하는 지역이 포항과 울산과 구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 교통, 물류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매결연 지역이라서 제가 전북을 자주 오지만은 네. 교통으로 봤을 때는 제일 불편한 데가 이 지역이거든요. 예, 맞아요. 대전을 거쳐서 올라가야 예. 되고 또 밑에 88고속도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황금허리 경제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황금허리 경제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겠다. 예. 그래서 최근에 양시도지사님이 MOU도 체결하고 예.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전북과 경북의 황금허리 조금 전에 네, 말씀해 주신 그곳에 있기 위해 이제 SOC 공동 건의문 채택했다 좀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전주 김천간 철도 건설 사업, 예. 무주 대구간 고속도로 사업. 예. 이거를 만드시고 좀 제안하시는데 아주 중심에 계셨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 제가 꼭 제안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국가교통망 기본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 있는 것이죠. 특히 무주 대구 간에 지금 그 86km 구간이 예. 남았거든요. 사실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양쪽 구간은 다 건설이 돼 있고 예. 나머지 이제 무주 대구간 86km만 연결하면은 동서 삼축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시급이 돼야 되고 지금 국가철도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김천 전주 간에 철도 108km 연결하는 이 사업도 굉장히 앞으로 실질적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경북과 전북의 정치권이 손을 맞잡고 꼭 예. 시급이 이루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그 양 지역의 그 경제 공동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 송하진 사님께서 일찌감치 탄소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착안을 하시고 탄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환경 기후 협약이 예. 체결됐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기계 부품의 경량화가 그래서 연비 강화가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철강보다도 훨씬 더 고강도에다가 무게는 가벼운 탄소 산업을 통해서 모든 산업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마침 경상북도에는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가 한 1,200개 정도 있고요.
거기에 착안해서 일본의 도레이사라고 이 산업, 이 기업은 소위 탄소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앞선 실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구미에 큰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예. 관련된 탄소 산업 기업도 한 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산업을 키워드로 해서 양지에 이렇게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하게 된다면 저는 경북과 전라북도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예. 성장 동력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 지역이 지금 힘을 합쳐서 탄소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도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에도 예. 입주를 해가지고 아마 예. 이제 곧 가동을 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나 보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북은 탄소 산업의 기초 부분에 지금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저쪽은 도레이는 응용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레이가 상당한 기술을 저희들한테 이전해 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탄소 산업의 실용화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방자치 출범 말씀해 주셨듯이 20주년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좀 만족자리 지방자치다, 지방행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쓴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 또 지방행정연수원장의 자리가 굉장히 좀 무겁고 앞으로 좀 기대도 되고 이런 자리인 것 같은데 주민이 행복한 생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신설하고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들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그 개선 노력이 있어 왔죠. 특히 이제 선거제도라든가 또 재정적인 문제,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 제도적 자치의 기반을 만드는 일에는 상당한 그 진척이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주민들의 자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커패시티 빌딩,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예. 그다음 지방의회 의원님들, 또 지방 가버넌스의 주역인 시민단체, 또 대표들, 또 일반 주민들 가운데서도 이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통 반장님들 계세요. 예.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자치의 주역인 민간인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새롭게 신설을 할까 이렇게 고민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나 보죠. 일부 시험적으로는 예.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고 또 제도적으로 많은 과정을 저희들이 개설해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은 한 내년 이제 2016년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또 이런 그 이통장까지 교육을 생각하셨다니까 참 깊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주민이 예. 행복한 생활 자치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공직관, 국가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직 기반 가치를 길러주는 그런 교육도 확대를 할 생각이 있고 네. 정부 3.0이라든가 규제개혁이라든가 통일준비과정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정 시책 교육도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2016년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도 있고 역점 사업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가장 주력 사업이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 공직 기반 가치를 튼튼히 해주는 사업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마을 운동, 세계화라든가 전자정부라든가 행정 한류를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저희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업무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기 위해서 글로벌 리더 과정이라고 해서 한 10개월 동안 장기 과정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소위 국제 업무 역량을 기르는 그런 과정도 신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 그 뉴스나 이런 신문들을 보다 보면 정부 3.0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뭔가 저도 좀 헛갈 때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글쎄요. 정부 3.0은 이제 우리 컴퓨터 용어로 정부 그 사이버 2.0, 사이버 3.0 시대 뭐 그런 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시책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부가 같이 소통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그 행정 서비스를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그런 4대 가치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달된 ICT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또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드는 그런 정부 혁신 과정을 정부 3.0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조금 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국민 행복 시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ICT를 활용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정부 3.0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2016년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 공무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다. 세계적으로 어디 갔다 놔도 잘하는 그런 공무원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 지방 공무원들이 통일을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 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항상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통일이 됐을 때에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통일이 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저는 지방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일이 되고 나면은 아마 각 지방 행정을 저희들이 맡아서 각 지자체가 맡아서 소위 그 지역의 안정화 정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일의 날이 왔을 때 지방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와 역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역량을 길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통일 준비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통일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독일 사례가 좀 떠오르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혹시 뭐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통일부하고 같이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프로그램 과정 속에 아마 통일의 사례, 뭐 독일 통일의 사례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면서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2016년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 신설된 것들이 이제 뭐 2통장까지 교육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3, 4급 고위 간부들의 좀 역량을 더 강화하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역량평가 제도는 2008년도인가 중앙정부에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을 승진시킬 때에 역량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 또 그렇지 못한 인재는 걸러내고 그래서 선발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은 그게 해당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방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역량 평가를 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시도 서울, 충남,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를 하기 사전 단계가 사실 역량 강화거든요. 그래서 3, 4급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 그 역량 강화된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모듈 같은 거 이런 걸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해서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그분들을 각 지방
공무원 교육을 해서 교육시킬 소위 강사 요원이 필요하기 예. 때문에 저것을 전문용어로 퍼실리테이터라고 합니다만은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킬 그런 강사 요원도 저희들이 함께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이 와 닿네요. 역량을 평가하려면 역량을 강화를 시켜 놓고 좀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와 닿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3, 4급 고위 공무원분들도 좀 긴장 좀 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역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간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예. 리더십이라든가 현장에서의 갈등 관리 능력이라든가 특히 홍보 같은 거 언론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예.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역량들이 있는데 그런 역량들을 골고루 좀 배양을 해서 그분들이 승진을 했을 때 그 직위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 준비를 시켜주는 작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수원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그런 과정을 좀 강화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3, 4급 고위 공무원부터 저 풀뿌리 이 통장까지 교육을 다 관리하시려면 머리 좀 아프시겠어요?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저희들한테 주어진 책무니까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정말 분야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고 또 깊이도 좀 있는 생각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이야기 지방행정연수원 하면 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올해 7월이었죠.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연수생들이 버스 전복 사고로 좀 피해를 입었는데 이후에 이제 연수가 좀 자제되고 좀 잠깐 중단됐던 기간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외 연수나 또 이런 그 안전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중점을 두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중국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 연수원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안전관리 매뉴얼을 대폭 재정비 보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국외연수 계획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중점을 둬서 점검을 하자.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소위 안전 자문관 제도를 예. 도입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얻기도 하고 또 실제 국외 연수 기간 중에는 안전 상황반을 이렇게 가동을 해서 현지에서 상시적으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개발도상국 쪽으로 가면 아직도 우리나라랑 달리 이제 이렇게 여행업체 관리라든가 또 운전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렇게 좀 소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지 차량을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하는 시스템 또 적격 있는 여행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 그다음에 운전자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고 또 예. 4시간마다 반드시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정기 휴식제도 도입을 했고 또 여행자 보험 제도도 가입을 의무하고 그래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연수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고라는 것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그래도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해외로 연수를 꼭 가야 되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따끔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서 뭐 어떤 점이 장점인지 그런 점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그 장기 과정들의 해외 연수를 단순히 외유로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1년 동안 어떤 그 자기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한 주제를 가지고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직접 가서 디스커션도 하고 예. 확인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예.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해외에 대한 식견과 견문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것이 행정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장기 해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 필수 과정이고요. 다만 지적해 주다시피 그 연수가 안전하고 예. 예시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연수원 차원에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지난 반세기 50년을 지나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또 50년 또 100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원 50주년 기념식에서 지방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뉴 비전, 새로운 비전 선포됐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파넬을 준비했는데요. 예. 지난 우리 그 개원 50주년 기념식에서 연수원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담은 뉴 비전 핵심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로 희망의 새 시대를 창조하는 지방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연수원이 되자 하는 그런 목표 아래 5개 목표, 하위 목표로 주민과 함께하는 헌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또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인재를 양성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또 국정을 실천하는 유능한 인재 양성,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이런 5가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말 권위를 인정받는 세계 최고의 지방행정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래 50년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니까 어쨌든 이 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망차고 좀 믿음이 가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또 원장님의 역할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직원들이 이 5가지 핵심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외부의 전문기관의 용역도 줘서 함께 지금 비전을 새롭게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방 공무원 인재 양성 100년 대계 이 사람을 하나 키우는 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전북 혁신도시에서 이제 앞으로의 100년을 또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전북 도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한민국은 인재가 곧 자원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량 있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달려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방 핵심 인재 간부를 양성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방행정 인재 양성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북 혁신도시에 이주한 만큼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게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그런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방행정연수원을 성원해 주시면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을 다하는 제 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방행정연수원이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이끄는 지방행정 인재발전소, 인재 양성소로서 앞으로 더 많은 일들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거 우리 경제가 지금의 10위권 수준에 오르는 데는 우리 또 공무원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경쟁력이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되고 또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이 됩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방행정연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만난 사람 여러분께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